안녕, 내 이름은 안나야. 내 인생은 책을 위한 삶이었어. 즉, 반창고를 빨리 떼어내는 것과 같아서 1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거의 잊어버리고 의자를 끌어당긴다. 나는 사발을 갖고 있다. 미친 친척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가족 사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흰색 말뚝 울타리가 있는 별난 작은 집, 뒷마당 바비큐 시설, 그리고 모피 몇 조각이 빠진 버스터라는 이름의 가족계, 노먼 로그의 그림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 그림 속의 완벽한 집은 내 큰 여동생 레첼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왕벌이고 거기에는 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일벌처럼 위잉거리며 내 일을 하고 거의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라첼에게 그것을 건네주게 되었어요. 그녀는 금발 게임을 할 줄 알았어요. 다이브바를 밝게 비출 수 있는 미소와 7월에 우리 가족을 아이스캔디처럼 녹이는 말과 함께 그녀는 반짝이는 새 자전거를 키우는 모든 것을 걸러냈습니다. 피자 마지막 조각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를 위해 찾고 있던 커다란 퍼지 스웨터 당신은 짐작했겠죠. 레첼 그리고 그녀가 매력을 켰을 때 게임이 끝났습니다. 엄마 아빠 무도회에 그 드레스를 사주세요. 그녀는 눈을 깜박이고 내가 남은 음식을 얻고 손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들은 그것에 반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히 올리버 트위스트나 머리 위로 옷을 입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인생이 나에게 은수저를 주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버지는 집에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와 피곤한 미소 엄마 그녀는 주걱을 가진 마법사였고 BS 냄새를 맡는 요령이 있었습니다. 레첼이 큰 잔디밭과 아이비로 뒤덮인 벽이 있는 멋진 바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같았습니다. 일찍 왔고 늦게까지 머물렀다. 엄마 아빠는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파티를 열었지만 내가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퍼레이드는 갑자기 지나간 지 오래였다. 돈이 부족했고 안나와 현실 생활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 아시다시피 다리가 휘청거리는 식탁에 앉아 아빠가 목 뒤를 긁고 있다는 소식을 속보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가 대화에 열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안나, 우리가 숫자를 계산해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애나 엄마가 커피를 저으면서 파이프를 댔다고 해서 대학도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싸구려는 아니겠지. 이제 직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을지도 모르지. 그들이 춤추며 돌아다니는 방식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엔 버스터가 내 꿈이 너무 비싸서 거기에 가보니 18살도 안 됐고 학교는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버스터가 서커스에 들어가려고 도망쳤다고 말한 것 같아. 그리고 꿈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내 계획은 뼈에 닿는 대로 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누가 그녀의 베이스 기타를 조이고 있었나요? 그녀의 밴드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에요. 그들의 말은 이랬어요. 등을 두드려 발을 움직이게 한 엽선의 환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약간의 지체도 없이 인생이 뭐겠어. 그때 그냥 모든 게 무너졌어. 어느 날 아침에 생각한 대로 일어났어. 살인적인 독감이었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심각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백과사전 브라니카처럼 보이는 의료비 청구서 뭉치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안나 씨, 당신의 보험이 일부를 보장했지만 청구부서의 아주머니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큰 시간을 보냈어. 아직도 꽤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책상 위로 청구서를 밀자 내 마음이 운동화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했어. 거기 내 대학 자금이 숫자와 소수점에 삼켜져 버렸어. 거의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사건에 대해 지불 계획이나 뭔가를 구하려고 애썼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포기하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그녀가 대답한 시스템일 뿐이지만 확실히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그 분위기는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두고 온 피자만큼 낡았고 거기에는 내가 중얼거린 교과서가 있고 나는 아직 기억하지 못한 법적 정의의 페이지를 넘기며 거기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비좁은 생활 공간. 너무 오랜 침묵이 흐른 후 트리시가 다음에 물은 것은 환영합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머리 주위에 물음표가 춤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어쩐지 처음보다 훨씬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드디어 어떡하지 포기해도 안 돼 듣기엔 좋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들려도 둘 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깊숙이 새겨진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 집이 너무 붐비는 건 이해해. 내 입에서 씁쓸한 말을 전하기에 속삭일 거야. 엄마는 내가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는 걸 보지 못했어. 내 손이 악수하는 방식 넌 터프해 안나. 너도 알겠지. 아빠는 엄마에게 전화기를 돌려주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는 등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었고 서둘러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와 그녀의 그림처럼 완벽한 삶을 안고 있는 레이첼, 심지어 전화를 받으러 오는 것조차 수신자 가족을 통해 내 불운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내 전화 통화의 끝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는 윈터즈에 더 좋을 것 같았던 재킷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공 그림자가 8시에 앉아있어 가족 난 별로 대화할 기분이 아니어서 올렸지만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위안이 돼서 이봐 이겨내지 마. 너 꼭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그가 쪼그려 앉아 말했어. 그의 손에 종이 가방. 나는 반쯤 미소를 지었고 이 좌석 중 하나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얻었습니다. 농담을 했지만 유머가 내 눈에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버스를 밤새도록 달리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M벤치보다 끝부터 끝까지 안전해. 내 전화기가 배터리 부족 경고와 함께 윙윙거릴 때 그의 말이 공중에 맴돌았다. 오늘의 안타 목록의 버스가 우리 앞에 정차할 때 씩씩 소리를 내는 것을 추가하자. 버스 문이 하품을 하며 우리를 초대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그 남자는 버스에 탔고 야간 통근자들의 피곤한 얼굴 사이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버스에 머물렀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원을 그리며 돌아다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방을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서 외로운 비트를 두드리는 바퀴들 머리 위에서 깜박이는 가로등과 그 말더듬는 불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맹세했다. 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가 밤을 지새운 모든 발걸음은 반항이었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 이 구멍에서 빠져나오겠다고 CLA 약속해 이리 와. 꼬마 말린 이모의 목소리가 마치 나를 유사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인사나 쓸데없는 잡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당신은 정말 지옥인 것 같군요. 그녀는 나에게 세부사항을 묻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말린 이모. 내 목소리는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딱거리는 소리와 뒤섞인 찰칵 소리. 벽시계의 교육비를 지불할게. 희망의 펀치를 맞은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너는 심장마비로 심각한데.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공기를 자르는 상태로 너는 성적을 늦추지 않고 유지했다. 그녀의 말은 엄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고 그녀는 나를 믿었다며 정말로 나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뭉개진 말이 고맙다. 그녀가 투덜거렸지만 그녀는 나를 떠나기 전에 내 등을 두들겼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인정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하는 듯한 손을 흔들며 막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 정글부터 시작해서 내일 마당 일로 가죠. 나는 웃었어요. 그것은 한동안 내 자신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진심 어린 소리였어요. 내가 단지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어린 이모가 경고했습니다. 넌 넘어져 게으르고 거래는 끝났어. 난 고개를 저었어. W. 발생의 진지함에 자리 잡았어.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좋게 웃었지. 이제 이 뒤 식물을 도와줘. 그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나 하루 종일 흙을 덮고 가지치기와 물주기를 했지만 흙이 내 손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마어린 이모는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돈을 위해 나에게 일을 시켰지만 괜찮았습니다. 대학 시절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어린 이모 나를 크게 낚았지만 책과 청구서 사이의 균형은 칼을 떨어뜨리는 저글링과 같았고 깊게 베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민사 절차를 벼락치기로 마친 후 아침에 눈을 깜박이고 알람이 항아리 속의 벌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책상은 버프 같은 이지 배가 부르짖을 때 나는 연료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카운터를 담당하는 단골 릴리가 알면서도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니까 2배의 긴 밤을 앞두고 이렇게 두면 넌 지칠 거야. 그녀는 내가 불타고 있을 때 지칠 수 없어 난 그만둘 거야. 불타는 밤은 플래시 카드로 바뀌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것은 미지급 청구서에 대한 알림이거나 마어린 이모가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에게 실제보다 더 잘 말했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다. 너무 조용한 병실에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손을 꽉 잡았어. 말을 잘 못했는데 반석인 사람이 무너지는데 누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소리쳐? 당신이 없을 때 침대에 쿠키를 놓고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 한 번은 불을 밝히려고 애쓰며 방문했을 때 그녀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 곳에서 속삭이는 부스러기 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침묵의 합의와 같았습니다. 그 뻣뻣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 방은 그 뻣뻣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그 어떤 시험보다 더 긴장했어요. 변호사가 머리빗과 안경을 코 아래로 미끄러뜨려 그녀가 집을 떠났다고 말했을 때 뻣뻣한 남자가 말했어요. 너 그것은 마치 마어린 이모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머릿속 기어를 깜박여 집을 멈추려고 집이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학자금 빚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서류를 만지작거렸고 나머지는 당신이 마어린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목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중 나는 그녀에게 다른 말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당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경을 조정했고 당신이 포기하면 그녀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린 이모가 떠났습니다. 그날 사무실은 더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는 동시에 그녀는 나에게 벽돌과 모르타르뿐만 아니라 그녀 없이도 이 마지막 랩을 마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낙스리 샤오프가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는 종류를 포장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린 이모네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나요? 거기 그들은 엄마 아빠 레첼과 그녀의 남편 데이브가 마치 게임 동창회처럼 서 있었어요. 레이첼이 낭비했어요. 금세 그녀의 눈은 윈도우 쇼핑을 하듯 배고프다 안 나는 뒤틀린 시움처럼 이 넓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함께 바라봐. 나는 문틀에 기대어 느릿느릿 움직였다. 안나 아빠는 앉아서 닥치라는 말투로 시작했다. 우리는 이 집이 라첼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얼굴에 장난을 쳤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 채팅에 대한 잘못된 집의 닷처럼 무거웠고 애매의 입술은 그녀가 확실하다는 신호를 굳혔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이해하게 될 죄책감의 여행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단지 실용적인 것입니다. 실용적인 것이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을 놓쳤나 봐요. 그런 다음 데이브가 예스맨 애인을 사러 쇼핑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지원을 구하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에게 낭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내 혀에 산성이 묻어있어 무례할 필요는 없어. 데이브가 마침내 말을 제대로 찾았다고 중얼거렸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최고 예의 바름이라고 주장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욕했어요. 안나 아빠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투덜댔어요. 내 웃음은 몇 년 동안 지켜온 씁쓸한 이기적이었어요. 그녀는 생일 카드 동안 당신의 생각에 당신이 거기에 도착했던 편리한 기억을 가지고 불안하게 뒤섞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금채굴이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불신과 자격을 짊어지고 들어온 똑같은 문 아빠가 나에게 돌아섰어. 넌 이걸 후회할 거야. 나는 허리를 굽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후회할 유일한 것은 그들 뒤에 있는 문이 더 빨리 닫히도록 자물쇠를 바꾸지 않은 것과 침묵이 달갑지 않은 후퇴는 다시 내 것이었나 아니면 마빈 이모의 유산을 경매에 넣지 않고 내 혈통에서 가장 쓰라린 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나는 이중 근무 후 진입로로 끌어당기는 뼈에 달라붙는 일종의 피곤함을 이겨냈고 로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침대에서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뿐이었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을 때 금속에 접지되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을 때 문이 열리면서 레첼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작은 미아 그녀의 엉덩이에 그녀의 입술에 대한 건방진 기울임이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안나는 내 눈이 당신이 한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통통 튀는 성인 드라마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미아는 뜨겁고 변덕스러운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며 흔들었고 당신은 전화 교환원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레이첼의 자신감은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내 여동생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우리 집의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나는 전화에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빠의 트럭이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가 나가서 태그팀을 짜는 건 일종의 개입이었어. 안나는 합리적이야. 엄마는 연속극에 나온 것처럼 촉촉한 눈을 뜨셨어. 나한테는 한 발 더 커 보이려고 애쓰고 있어. 애나 목소리가 낮으니 새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 나는 녹음 버튼을 분명히 쥔 전화기를 들고 또 말했지. 데이브는 카메라를 향해 얼굴이 신우유색으로 변했다고 말했어. 경찰차가 시야에 들어오자 사이렌이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스턴의 외모와 사업을 모두 나섰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래된 빵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몇 명의 제자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경찰관 가족 문제보다 집을 훔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팔짱을 끼고 경찰관들이 우리 사이를 지켜보며 현장을 살펴보았죠.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어 변속을 잘 하더군요. 좋아요. 신분증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중에는 마지못해 메모장을 꺼내서 레첼이 미아를 엄마에게 건네주고 그녀의 지갑에 합법적인 탱고가 시작된 것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우리가 질문에 대답했고 아빠와 엄마는 쇼에 나섰지만 집의 뒤는 내 이름으로 서명되고 봉인되었습니다. 마어린 이모의 유언장에 당신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나에게 더 잘 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에서 서류 가방을 찾으며 말했고 마어린 이모의 유언장을 보는 것은 내가 밟은 이후로 처음으로 심호흡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망할 차에서 경찰관들은 법적인 편의를 받아들이면서 눈썹을 치켜뜨고 담그며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단 침입과 이를 뽑는 등의 불법 퇴거 혐의로 기소해야 합니다. 레첼이 열쇠 세트를 포기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빨리 조용히 했고 뒤는 땅이 그를 통째로 삼키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고 경찰은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엄마, 내가 그녀의 새끼 고양이를 걷어차는 것처럼 나에게 총을 쏘았지만 법은 법이었다. SOB를 위한 여지는 없었다. 이야기 논쟁의 마지막 말처럼 딸깍 소리와 함께 내 뒤에서 문이 닫혔다. 나는 그것에 기대었다. 아드레날린의 분출로 손이 떨려 지쳤다. 나는 주전자가 끓는 동안 꼭 필요한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되는 소리는 오랫동안 나쁜 농담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요새입니다. 완벽해지려면 딱 한 가지만 더 필요해. 어쩌면 크고 더러운 개를 키울지도 몰라. 특별히 아무에게도 중얼거렸어요. 나는 별로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겁을 줄 수 있는 침 흘리는 괴물에 대한 생각은 가족의 침입이 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내 얼굴에 희죽 웃었다. 스트리프트 바이 우리 가족의 침묵은 우리가 전화를 받지 못했던 그 어떤 외침보다 더 컸습니다. 때로는 일이 끝난 밤 깊은 밤에 형편없는 문자조차 없었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조용함은 너무 컸습니다. 롤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그녀는 아이들의 극적인 사진을 찍는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모두 슬픈 눈과 퉁퉁 부은 입술 캡션이 내 양심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꼬마 티미는 확실히 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고 매번 에너셔켈 아줌마 없이 미아의 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한 걸까? 내가 왜 내 입장을 고수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가엾게 여기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
학비를 달라고 애걸하고 책임감에 대한 화려한 연설과 강인한 사랑뿐이었던 그 시절이 아직도 느껴진다. 내가 부서지고 덮어졌을 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들은 나에게 공간이 없다고 말했고 내 기반함이 내 밑에서 먼지로 무너졌듯이 내 새로운 삶은 내 대가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었고 내 전투는 아무도 없이 싸웠습니다. 내 구석에 강아지 눈을 가진 사진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기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뭔가 멋지고 약간 의미가 있는 답글을 게시하려고 생각했는데 왜 귀찮게 테이블에 있는 파일 더미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했나요? 가족 간의 불화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의지하는 고객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참여하기로 선택한 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법원 리트를 따르고 그들이 원하는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와 나는 고요함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 경비견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짖는 큰 개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어쩌면 로트와일러나 마스티일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의 4개의 벽부터 머리 위의 지붕까지 모든 것이 내 것이었으며 매일 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 개를 데려오겠다는 희미한 생각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라면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은 내 몫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충분했다.